네, 오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학습지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빈칸 채우면서 같이 공부해 봐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학습 목표가 작가나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그 다음에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창작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 현상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 1970년대에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땠는지 알고 있어야 감상을 더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작품을 수용할 때 우리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어떤 주제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같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개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연작소설이었습니다. 연작소설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단편 소설들이 엮여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편부터 12편까지의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그 큰 책의 일부가 바로 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연작 소설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참고서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약간 긴 단편 소설로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줄 친 부분 보면 연관된 스토리를 가진 12개의 연작 단편이 합쳐져서 하나의 장편 소설 구조를 이루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가 메비우스의 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난쏘공은 여기 네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편의 에필로그까지 뭔가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살펴보면 등장인물도 유사하고 내용도 살짝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작소설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큰 책의 소설의 제목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제목 그 주소의 이름도 나와 있었죠. 나공구 행복동. 요거는 이따가 반어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격에 사회고발적이다. 그지?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을 살펴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등장인물 나, 영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얘가 영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다. 이것도 시점에 대한 것도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재에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제도 역시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좌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좌절. 그래서 제목에서 주는 어떤 느낌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특징에 살펴보니까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가 발전을 급속도로 하면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목이나 어떤 그 상징적인 소재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소들로 볼 수 있는 반어적인 표현들 낙원이나 행복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굉장히 불행했고 지옥과도 같고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고 있죠. 영수. 보자. 그래서 2부에 갔을 때는 또 3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똑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그래서 장마다 이렇게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서술의 주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영수, 영호, 영희로 달라지고 있지만 시점은 똑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뭐를 받았을까요? 철거 개고장을 받고 있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이런 가족들의 어떤 생활이 과거, 현재 교차되면서 중첩되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요 점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중첩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은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부분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거 회상이 나타난 부분. 교과서는 69페이지예요. 69페이지.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서 네, 여기서부터 와서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끝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막 고기 냄새를 얘기하고 주머니 있는 옷 입고 싶어 이렇게 철없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요 정도 부분에서 과거 회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섞여져 있어서 사실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들어갔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일부의 내용에서는 과거 현재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중첩되면서 묘사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부 내용에서는 서술자가 영호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난쟁이 가족들도 이제 입주권을 판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돈을 팔았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집이 이제 철거돼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영희로 서술자가 달라지게 됐었다. 그래서 영희는 막 교과서에서 뭐 펜지꽃도 나오고 이래서 여리고 막 순수한 느낌도 줬지만 이렇게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순결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이고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 되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자살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악당들 다 죽여버려. 큰오빠 죽여버려. 이렇게 절규하면서 소설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작품 해설의 등장인물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여기 빈칸에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버지의 길은 기본적으로 난쟁이가 되겠죠. 난쟁이. 아버지 난쟁이였다. 그래서 소설 내용을 살펴보면 키가 막 112cm, 그 다음에 몸무게가 막 30kg대 굉장히 작은 인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이러한 어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되겠죠. 가장으로서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뭐 채권 장수, 뭐 수도 고치는 것,
뭐 유리창 닦는 것, 뭐 칼 갈기, 온갖 이런 굳은 일을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달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택가, 그죠? 건너편에 사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인물인데, 지섭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에게 책을 빌려줍니다. 제목이 뭐냐면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빌려줘요. 그죠? 근데 굉장히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의 제목도 그렇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는 철거 계곡장 받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지. 1만 년 후의 세계. 그리고 여기 가면은 뭐 달에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 나중에 달에 가가지고 천문대에 가서 일을 해볼 거고, 거기 나오는 뭐 외국 사람이랑 뭐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고 어쩌고저쩌고,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달나라는 것 자체가 낭만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현실 부정의 의미가 있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지 못해. 난 이런 꿈을 꾸고 싶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역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공장 노동 일을 합니다. 노동 일을 많이 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희생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영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나 주인공이고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소설 속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요때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공장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막 살인도 하게 되고 사형 선고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영호 역시 공장 노동자로 볼 수가 있겠죠. 노동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요 영호의 특징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혈질이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현실에 굉장히 저항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희도 역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펜지꽃이 뭐 영희의 어떤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나중에 영희가 이렇게 가출을 할 때도 펜지꽃하고 줄이 없는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린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신의 순결을 포기하면서까지 입주권을 이렇게 되찾아 오는 그런 당찬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철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치? 아버지는 환상적으로 도피하고 있다. 그치? 우리도 얘기했지만 아까 책을 계속 읽고 있다라고 그랬었죠. 아버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그냥 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도피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영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실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호는 우리 안 나가. 여기서 그냥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쟁이가 되겠죠. 첫 번째 칸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난쟁이가 되겠고,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뭐 도시 빈민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가는 난쟁이 가족의 가난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하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키가 거의 1m 정도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30kg대의 굉장히 왜소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철거 계곡장 그리고 어머니의 밥상이 되겠다. 그래서 철거 계곡장도 빨리 나가라. 여기서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할 거고 비용도 다 징수할 거예요. 라고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밥상도 굉장히 그 반찬이 거의 없었죠. 뭐 된장, 뭐 감자 조린 거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은 실제로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도 없고 그리고 이 가족들은 다 지금 현재에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용직 일마저 없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갈 곳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네의 주소가 낙원이고 행복입니다. 그죠?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반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희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까 펜지꽃 얘기했습니다. 펜지꽃은 막 이파리가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바람 불면 훅훅 휘날리는 그런 예쁜 꽃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갸냘픈 영희의 이미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대조되고 있는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지. 그래서 풀냄새나 주머니가 없는 옷 이런 것들은 난쟁이 가족들의 소외되고 가난한 삶,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그 절망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되겠다. 몸에서 풀 냄새가 났어요, 그죠? 음식 냄새도 아니고 풀의 향기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가 없다. 담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엄마한테 막 나 먹을 것도 못 주고 뭐 돈도 못 주고 하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은 그죠? 부유하고 풍요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써보면 개천 너머 주택가 골목 그치? 거기서 이런 냄새나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상황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서 도시 빈민들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70년대에 산업화 또는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은 난쟁이 가족들을 포함한 행복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철거 계곡장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라고 하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입주권이 있어도 이거를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파트는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입주권을 팔고 그냥 싸게, 그죠? 싸게라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살아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건데 이런 제목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 선생님이 잘 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동화적이면서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작품에 제시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은 제목과 대비되어서 또는 대조되어서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은 공, 뭐지?
난쟁이가 쐈긴 쐈는데 작은 공을 쏘아 올렸어요.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나타나지만 공을 위로 슉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희망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공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이기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 그리고 뒷부분의 줄거리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 건지 사고인지 알 수 없이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동화적인 분위기도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주인공 자체를 난쟁이로 설정했습니다. 그치?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환상적인 어떤 느낌, 동화 같은 느낌을 이걸로 주인공을 통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 요것도 뭐 달나라가 되겠죠. 달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그지? 그리고 달나라로 뭐 비행기도 쏘아 올리고 이런 공도 이렇게 쏘아 올리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 단문 중심의 문장 등을 봤을 때 동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동화는 아름답고 즐겁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에서는 실제로 주인공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이렇게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서 굉장히 비극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분위기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부주화되는 것이 이 작품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린 쪽지 시험 문제를 빠르게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첫 번째, 이 작품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작품들이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인 어떤 소설? 연작소설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2번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지. 그래서 1부, 2부, 3부마다 서술자는 변화하고 있지만 똑같이 1인칭 나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은 OX 문제. 이 작품은 급격한 산업화로 공동체가 붕괴되던 농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촌의 문제 아니죠. 그렇죠? 농촌 아니고 도시 빈민의 이야기입니다.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4번에 70년대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요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5번에 제목에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시선 아니지. X가 되겠죠. 이거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X입니다. 6번에 이 작품 속 난쟁이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을 대물림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노비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가난한 어떤 생활이 그냥 대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재 앞부분에서 철거 계곡장 나왔죠. 8번에 난쟁이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난쟁이 가족의 실제 삶과 괴리된다. 괴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낙원구 행복동. 9번에 풀냄새와 대조되고 있는 소재에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고기 굽는 냄새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이 작품에서 난쟁이가 상징하는 바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 그래서 난쟁이라는 인물 자체가 키가 작고 신체적으로 왜소함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은 반대로 아니지. 그러한 것은 사회적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조금 어렵거나 우리가 좀 낯설게 보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정답 먼저 보지 말고 일단 교과서 보면서 의미랑 한번 단어를 잘 익혀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